이성이 돌아가면 눈이 돌아간다니까요.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. 말로 사람도 죽일 수 있다고. 똑같이 외도가 반복이 되는 경우 서로 각자 갈 길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입니다. 오늘 제가 할 주제는요, 이혼에 대한 위험신호? 사실 저는 그렇게 이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. 웬만하면 가정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, 요거는 좀 이혼하셔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몇 가지 유형화를 해봤어요. 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. 첫 번째, 폭력입니다. 폭력인데, 폭력한다고 다 이혼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통제되지 않는 폭력이 있어요.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너무 흥분해서 저 사람 평소에는 안 저러는데 이성이 돌아가면 눈이 돌아간다니까요.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또 이런 폭력이 계속 반복된다. 이분들은 안타깝지만 서로 각자 갈 길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. 반복 이야기 말씀을 드리니까, 변호사님, 실질적인 물리적 폭력은 행사하지 않지만 언어적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애둘러서 표현을 한다던가 이런 걸로 해서 많이 괴롭히는 분들도 있는데, 이게 더 나빠요.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? 말로 사람도 죽일 수 있다고. 생각보다 그 폭언이랑 비아냥거림,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 폭언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다, 그렇게 느끼신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좀 이혼을 생각해 봐야 되나 생각을 좀 하셔야 되세요. 그리고 두 번째, 외도예요.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. 변호사님, 남편이 와이프가 바람 폈는데 꼭 헤어져야 되나요?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. 물론 외도 한번 했다고 해서 무조건 헤어지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. 근데 부부가 외도 사항을 겪었을 때 꼭 헤어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뭐냐면, 외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용서를 해줬는데 똑같이 외도가 반복이 되는 경우. 아까 전에 말씀드린 폭력이랑 외도는 생각보다 재범률이 높더라고요. 한 번 바람 피는 사람 잘 없고 한 번 때리는 사람 잘 없어요. 근데 한 번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만약에 재범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습관이기 때문에, 아니면 그런 성향이 강하시기 때문에 참고 살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. 그래서 아셔야 되고, 한 번만 바람 폈으면 나 용서했으니까 이혼 안 해도 되고 그냥 살면 되나요? 하시는데, 근데 한 번 만약에 바람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봤을 때 남편이나 와이프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의심이 되고 불신감이 들고 불안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, 상대편도 그 일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원죄니까 참고 살다가 점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. 근데 결국 폭발을 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이야기하면, 너가 원인 제공했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서로 다툼이 발생을 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헤어지게 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, 만약에 재범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상대편을 의심하지 않고 예전처럼 편히 마음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하면 같이 사시고, 내가 계속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자꾸 떠오르고 한다고 하면 이혼을 생각을 하시고, 근데 내가 한 번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잘 지냈는데 재범했다, 그러면 사실은 이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 하면 중독에 관한 문제예요. 중독하면 너무 막연할 수 있는데, 게임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술, 아니면 도박, 유흥업소, 이런 것들 많이 중독이 되고 그 일을 계속 한다고 하면,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. 근데 이기지 못하는 술을 먹고 와서 집에서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못 살게 군다든지 이렇게 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. 근데 그 술 안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대부분 먹고 있습니다, 본인의 의지로. 게임도 마찬가지예요. 밤새 게임을 하고 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출근을 한다든지. 도박도 마찬가지예요. 도박빚 생겨가지고 이번에 해결해주면 끝낼 거니 생각했는데 또다시 이번만 한 번만 계속 반복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고, 그래서 많이 찾아온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 찾아오면 너무 늦었어요. 이런 일들이 3-4번 정도 발생을 하면 그거는 중독을 의심해 봐야 되고, 실제로 검사를 해보셔도 좋겠지만 부부간이니까 감이 와요.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, 항상 이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텐데 더 이상 그 마지막에 속지 말고,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혼을 결심을 하시거나 준비를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. 네 번째는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, 부부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 항상 내가 가해자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분들도 이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. 어떤 경우냐,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. 근데 누가 봐도 명백하면 괜찮은데, 예를 들어가지고 상대편이 모르게 빚을 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냐, 왜 이렇게 빚을 냈냐,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대편이, 그거 내가 빚을 내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 못해주는 너가 너무 속상해, 이거 안 해주는 거 너 잘못이야,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, 모든 부부관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어느샌가 나는 가해자가 돼 있고 상대편 배우자는 피해자가 돼 있어요. 계속 그게 반복된다 보면
되면 내가 죄책감이 들고 내가 나쁜 놈인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.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내가 죄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이혼을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몰입되어 있을 경우가 많아서 제3자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봐서 그 상황이 내가 진짜 잘못한 상황이고 이런 비난을 받아도 되는 상황인지를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. 마지막 5번째는 전혀 대화가 되지 않고 계속 회피해서 도망가는 배우자를 둔 분들입니다. 이런 분들은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. 왜냐? 대화를 안 하고 대화를 해도 그 문제를 항상 피하거든요. 그렇게 피하다 보면 나만 답답해요. 내가 벽창호랑 이야기하는 거 같고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되고 대답이든 뭐든 행동이든 계속 회피하는 사람, 이런 사람이랑 살고 있다고 하면 이혼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혼 변호사로서 봤을 때 꼭 이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유형 5가지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이거 말고도 수없이 배우자한테 불만이 가질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,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두 사람이 대화로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그 문제나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해소가 되냐 안 되냐, 그런 관계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. 결국 그 남아있는 감정들 빨리빨리 풀어서 화해를 하느냐, 얼마나 우리가 자주 화해를 하느냐,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좋겠죠. 근데 그 기간이 길다, 잘 안 된다 이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그 5가지 유형에 많이 부합하는 것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이혼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, 제가 말씀드린 게 긴급 처방인 사람들만 말씀드린 거긴 한데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 한 번 더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, 지금까지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였고 앞으로도 저 좋은 콘텐츠 바라시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요즘에 하이퍼라고 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